예전엔 바나나 하나면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아침 대용으로, 피곤할 때 간식으로 그냥 바나나 하나면 건강 챙긴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했습니다. 바나나를 꾸준히 먹어도 속은 더부룩하고 잠은 오히려 더 안 오는 겁니다. 그때 깨달았죠. 바나나는 혼자 먹을 땐 절반짜리 건강식이라는 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식생활과 노화 영양을 연구해온 김도현 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임상 관찰로 확인한 바나나의 효능을 2배로 높이는 음식 3가지와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조합만 알면 변비, 불면증, 기력 저하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를 건강식품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혼자 먹으면 그 효능의 절반도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바나나 속 좋은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제대로 흡수되려면 반드시 특정 영양소와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바나나만 드시죠? 아침에 바쁘게 바나나 하나 먹고 나가시거나 출출할 때 간식으로 바나나만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드시면 바나나가 가진 진짜 능력의 반도 못 쓰는 거예요. 제가 연구하면서 만난 수많은 분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나나가 좋다고 해서 매일 먹는데 왜 나는 변비도 그대로고 잠도 안 오냐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여쭤봅니다. 바나나랑 함께 뭘 드시냐고요. 대부분 아무것도 안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혹시 바나나 그냥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까지의 바나나 먹는 방식이 아쉬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바나나의 진짜 효능을 100% 누릴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아실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바나나 먹는 방법도 공유해 주세요. 67세 이정화님은 매일 아침 바나나를 드셨습니다. 피곤할 때면 그래, 바나나 하나면 되지 하며 믿고 먹었죠? 바나나가 몸에 좋다는 말을 워낙 많이 들어서 건강을 위해 꾸준히 챙겨 드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화장실 가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밤에는 자주 깨는 일이 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낮에도 기운이 없으시더라고요. 바나나가 좋은 음식이라는데 왜 나는 점점 더 힘들지?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정화님이 상담을 오셔서 식습관을 여쭤봤을 때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바나나는 매일 드시는데 혼자 먹고 계셨던 거예요. 바나나가 가진 좋은 성분들이 몸속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꼭 필요한 다른 영양소들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화님, 바나나는 혼자 먹으면 절반짜리입니다. 달걀과 꿀, 귀리와 함께 드셔보세요.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죠? 그냥 바나나에 뭘 더 먹으면 그렇게 달라지냐고요. 그런데 일주일 뒤 정화님은 밝은 표정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박사님, 요즘은 밤새 푹 자고 아침도 가벼워요. 이게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어요. 특히 아침에 바나나랑 달걀 섞어서 만든 빵을 드시고 저녁엔 바나나 발효차를 마시니까 3일 만에 숙면을 되찾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바나나는 좋은 음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그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해요. 마치 훌륭한 축구선수가 팀 없이 혼자서는 골을 넣기 힘든 것처럼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뒤에 나올 습관 교정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바나나와 궁합이 가장 좋은 음식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수면, 소화, 피로 문제가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먼저 달걀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바나나와 달걀을 함께 드시면 숙면을 부르는 천연 수면 파트너가 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바나나 속에는 마그네슘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 달걀을 함께 드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달걀에는 비타민 B6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비타민 B6가 바나나 속 트립토판이라는 물질을 멜라토닌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멜라토닌은 우리가 잠들 때 꼭 필요한 호르몬이거든요. 일본 영양생리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비타민 B6가 부족할 경우 멜라토닌 합성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보고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나나를 많이 드셔도 비타민 B6가 없으면 잠을 잘 수 있게 도와주는 멜라토닌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제가 만난 박정임 70세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정임님은 3년 넘게 수면 유도제를 복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어도 밤에 두세 번씩 깨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개운하지 않으셨대요. 그러다 제가 추천해드린 바나나 달걀빵을 드시기 시작했죠.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바나나 2개를 으깨서 달걀 2개랑 섞어주세요. 거기에 아몬드 가루 50g이랑 소금 한 꼬집만 넣으면 됩니다. 밀가루는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소화 부담도 전혀 없죠? 이걸 전자레인지에 5분만 돌리면 끝입니다. 정임님이 이걸 드시고 2주 만에 자연스럽게 숙면을 취하기 시작하셨어요. 약도 끊으시고요. 그동안 약에 의존하셨는데 음식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결되니까 너무 신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잠들기 직전에 드시면 위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들기 1시간 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잠잘 때쯤이면 소화도 어느 정도 되고 멜라토닌도 충분히 만들어져서 푹 주무실 수 있거든요. 요즘 밤마다 뒤척이시나요? 그럼 오늘 저녁부터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번엔 꿀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나나와 꿀을 함께 먹으면 불면증과 피로를 녹이는 바나나 발효차가 됩니다. 꿀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이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시켜 주거든요. 세로토닌은 낮에 우리 기분을 좋게 해주는 호르몬인데 밤이 되면 이게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영국 슬립 리서치 센터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요. 자기 전에 꿀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수면 유지 시간이 평균 23%나 길어졌다고 합니다. 거의 4분의 1이 늘어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김연자 72세님은 밤마다 3번씩 깨셨어요.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까지 1시간씩 걸리니까 사실상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신 거죠. 낮에도 졸리고 힘드시고 그게 몇 년을 계속됐대요. 그런데 바나나 발효차를 마시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밤에 한 번 깨긴 해도 금방 다시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발효차 만드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잘 익은 바나나 3개를 준비하세요. 검은 반점이 몇 개 있는 바나나가 좋습니다. 이걸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유리병에 넣으세요. 거기에 꿀을 바나나랑 같은 양만큼 부어주시면 됩니다. 바나나가 1컵이면 꿀도 1컵이에요. 이제 뚜껑을 덮고 빛이 들지 않는 곳에 3일 동안 두세요. 찬장 아니나 서랍 속이 좋습니다. 3일 뒤에 보면 바나나에서 나온 액기스가 꿀이랑 섞여서 진한 발효액이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이 발효액을 한두 스푼 떠서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잠자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마시는 게 가장 좋아요. 따뜻한 차 한 잔이 몸을 이완시켜주고 바나나와 꿀의 영양소가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주니까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여기서 꼭 지키셔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발효하는 3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은 뚜껑을 열어서 가스를 빼주셔야 해요. 발효되면서 가스가 생기거든요. 이걸 안 빼주면 병이 터질 수도 있으니까 꼭 기억하세요. 잠들기 전 따뜻한 한 잔, 여러분은 어떤 차를 드시나요? 마지막으로 귀리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바나나와 귀리를 함께 먹으면 묵은 변을 풀어주는 장 건강 조합이 됩니다. 귀리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고 바나나에는 불용성 섬유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장 운동을 확실하게 촉진시켜줍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귀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장내 유익균이 60%나 증가했다고 해요. 유익균이 늘어나면 소화가 잘 되고 면역력도 높아지고
당연히 배변 활동도 원활해지죠. 윤성호 65세님은 3년 동안 변비로 고생하셨어요. 약국에서 변비약도 사 드시고 유산균도 챙겨 드시고 물도 많이 마시려고 노력하셨는데 별로 나아지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매일 아침 바나나 귀리 쉐이크를 마시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2주 만에 배변이 규칙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한 달 뒤에는 3년 묵은 변비에서 완전히 해방되셨어요. 아침에 화장실 가는 게 이렇게 편할 수가 있냐고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시더라고요. 만드는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오트밀 40g, 바나나 1개, 우유 200ml, 견과류 한 줌을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시면 됩니다. 30초면 끝나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셔도 되고 간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나나는 꼭 잘 익은 걸로 쓰세요. 덜 익은 초록색 바나나는 절대 안 됩니다. 초록 바나나에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게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오히려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노란색이면서 검은 반점이 몇 개 있는 바나나가 가장 좋습니다. 이 정도 익은 바나나는 당도도 높고 섬유질도 부드러워져서 장 운동에 최고예요. 혹시 요즘 속이 무겁고 화장실 가는 게 힘드신가요? 그럼 내일 아침부터 바나나 귀리 쉐이크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렇게 3가지만 실천해도 몸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달걀은 숙면을, 꿀은 피로 회복을, 귀리는 장 건강을 책임져주는 바나나의 최고 파트너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바나나의 효능을 더 오래, 더 깊게 유지시키는 생활 습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나나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먹는 방법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8가지 습관만 지켜도 바나나의 영양이 몸속에서 훨씬 오래 머물고 효과도 배가 됩니다. 바나나를 고를 때 어떤 걸 선택하세요? 대부분 깨끗하고 노란 바나나를 고르시죠? 그런데 영양학적으로 가장 좋은 바나나는 검은 반점이 생긴 바나나입니다. 반점이 생기기 시작하면 항산화 효소와 면역 활성 성분이 최고조에 도달하거든요. 바나나가 익어가면서 전분이 당으로 바뀌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물질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검은 반점이 있는 바나나가 사실은 영양가가 가장 높은 거예요. 물론 반점이 너무 많아서 과숙 상태가 되면 당분이 급격히 높아지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검은 반점이 서너 개 정도 생긴 중간 숙성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 영양소도 최고고 당도도 적당하고 소화도 잘 되거든요. 마트에서 바나나 고르실 때 이제 노란색만 고르지 마시고 반점 있는 바나나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은 바나나 색으로 익힘 정도를 구분하시나요? 바나나를 드실 때 껍질 속 하얀 부분은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 그냥 버리시죠? 그런데 그 속껍질 흰 부분에 엄청난 영양소가 숨어 있습니다. 폴리페놀이랑 세로토닌 전구 물질이 바로 그 부분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겉껍질은 먹으면 안 되지만 속껍질의 하얀 흰 부분은 드셔도 됩니다. 숟가락으로 살짝 긁어서 과육이랑 같이 드시면 돼요. 처음엔 좀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익숙해지면 그 부분이 오히려 더 달고 부드럽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바나나 껍질 속 영양 그냥 버리고 계신가요? 바나나 보관할 때 냉장고에 넣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게 큰 실수입니다. 바나나는 열대 과일이라서 차가운 온도를 정말 싫어해요.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효소 활성이 완전히 멈춰버리고 영양분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바나나는 꼭 실온에서 보관하세요. 15도에서 20도 사이가 가장 좋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시면 됩니다. 부엌 한쪽 선반이나 과일 바구니에 두는 게 좋아요. 만약에 바나나가 너무 익어서 검은 반점이 많아졌다면 그때는 껍질째 냉동실에 넣어서 스무디용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 속에 바나나가 있나요? 바나나를 드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하루 중 언제 드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가 세로토닌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는 시간이거든요. 오후 시간에 바나나를 드시면 세로토닌 생성이 더 잘 돼서 기분도 좋아지고 저녁까지 활력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서 숙면에도 도움이 되고요. 다만 공복에 드시면 위산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식후 간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점심 먹고 두세 시간 뒤에 바나나와 귀리 한 잔으로 간식을 대체해 보세요. 바나나 주로 언제 드시나요? 바나나를 드실 때 햇빛과 함께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햇빛 자극을 받으면 세로토닌으로의 전환율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실내 조명은 그런 효과가 거의 없어요. 자연광이어야 합니다. 아침에 산책하실 때 바나나 한 개 가지고 나가세요. 10분이라도 햇빛 아래서 걸으면서 바나나를 드시면 이게 최고의 세로토닌 보충법입니다. 햇빛도 쬐고 운동도 되고 바나나의 영양소도 최대한 활용하는 일석삼조죠. 아침 햇살 마지막으로 언제 느껴보셨나요? 바나나를 드신 후에 바로 물을 마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바나나를 먹고 바로 물을 마시면 소화가 늦어질 수 있거든요. 바나나 자체에 수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거기에 물까지 더하면 유액이 희석돼서 소화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특히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지키셔야 해요. 바나나 드시고 최소 15분은 기다렸다가 물이나 차를 마시세요. 그 정도 시간이면 바나나가 어느 정도 소화되기 시작하거든요. 혹시 드시자마자 물 한 잔 하시나요? 바나나를 드실 때 견과류를 곁들이면 정말 좋습니다. 견과류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바나나의 혈당 상승을 완화시켜 주거든요. 바나나는 당분이 있어서 급격하게 혈당이 올라갈 수 있는데 견과류가 이걸 천천히 올라가게 조절해 줍니다. 바나나 하나에 아몬드 5알 정도면 딱 좋습니다. 혈당도 안정되고 포만감도 오래가고 2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죠. 다만 견과류는 하루 한 줌 이상은 드시지 마세요. 칼로리가 높아서 너무 많이 드시면 체중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바나나와 가장 잘 어울리는 간식,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마지막으로 바나나를 드시는 시간대에서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저녁 늦게는 바나나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밤 10시 이후에 바나나를 드시면 당분이 에너지로 쓰이지 않고 그냥 몸에 저장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밤에는 활동량이 거의 없으니까 들어온 당분이 소비되지 않고 지방으로 축적되는 겁니다. 특히 혈당이 높으신 분들이나 체중 관리 중이신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지키셔야 해요. 취침 2시간 전까지는 바나나 섭취를 마치는 게 좋습니다. 밤늦게 출출할 때 바나나 찾으신 적 있나요? 이 8가지 습관만 지켜도 바나나의 영양이 몸속에서 훨씬 오래 머물고 면역력도 올라가고 수면도 좋아지고 소화도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드는 거죠.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볼까요? 오늘 내용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달걀, 꿀, 귀리였죠. 이 3가지는 각각 숙면, 피로회복, 장 건강을 책임지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달걀의 비타민 B6는 바나나의 트립토판을 멜라토닌으로 바꿔서 숙면을 도와줍니다. 꿀의 포도당은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해서 피로를 풀어주고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전환돼 잠을 잘 오게 만들죠. 귀리의 수용성 섬유와 바나나의 불용성 섬유가 만나면 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변비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조합을 모르고 바나나만 드셨던 겁니다. 잘못된 습관으로 바나나를 그냥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면과 변비가 계속 이어지고 영양 흡수율도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바나나를 혼자 먹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트립토판은 비타민 B6가 없으면 멜라토닌으로 바뀌지 않고 식이섬유는 다른 섬유질과 만나지 못하면 장 운동을 충분히 자극하지 못해요. 하지만 올바르게 조합하고 생활 습관만 바꿔도 어떻게 될까요? 몸의 순환이 완전히 달라지고 기운이 되살아납니다. 밤에 푹 자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화장실 가는 게 편해지고 낮에도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이 작은 변화 하나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세요. 바나나에 달걀만 더했을 뿐인데 3년 동안 못 잤던 잠을 자게 됐다는 분, 바나나에 귀리만 섞었을 뿐인데 10년 묵은 변비에서 해방됐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제안드리려.
오늘 밤에는 바나나와 달걀로 만든 간단한 빵 한 조각 드셔보세요. 바나나 2개, 달걀 2개, 아몬드 가루 50g만 있으면 5분 만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귀리 쉐이크 한 잔 만들어 드세요. 오트밀 40g, 바나나 1개, 우유 200ml만 믹서기에 넣고 갈면 됩니다. 이 2가지만 꾸준히 해보세요. 일주일만 실천하셔도 몸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겁니다. 밤에 잠이 잘 오고 아침에 화장실이 편해지고 낮에 기운이 나는 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아,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되는구나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바나나보다 더 강력한 숙면 효과를 가진 음식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부터 바나나와 함께 먹어보고 싶은 음식이 달걀인가요? 꿀인가요? 아니면 귀리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선택과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